안녕하세요.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의 SK 전재우 매니저입니다. 지난 3편에 이어서 이번 4편에서도 매개변수에 수식을 넣어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롱 엘보우 파이프 모델을 직접 작성을 해서 수식을 이용한 매개변수를 패밀리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화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은 이번 4화를 보면서 실제 패밀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편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 4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편에서는 앞서서 배웠던 3편에서의 그 매개변수 수식 기초에서 좀 더 발전된 매개변수 수식 심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넣어서 롱 엘보의 패밀리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4편에서 모델링의 예시로 롱 엘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쓰는 업체마다 그 엘보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작해서 사용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엘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많은 수식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만들 때 기존에 사용 잘 안 하던 참조선 같은 객체들도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적당하다 생각해서 롱엘보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롱엘보를 가지고 이제 매개변수 수식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그 패밀리의 결과물을 보면은 이런 식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간단한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연동과 이제 커넥터, 파이프의 커넥터를 달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인스턴스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형상이 바뀔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글의 사이즈를 90도로 할 건지 45도로 할 건지 지정을 하면은 형상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걸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상세도에 따라서도 가시성이 변경된 그런 형태로 파이프 패밀리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패밀리 작성을 한번 레빗에서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패밀리 신규 작성에서 미터버 일반 모델을 선택해서 오픈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작성할 패밀리는 이제 파이프 피팅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친구인데 파이프 피팅에 해당하는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밀리 카테고리 및 파라미터에서 파이프 피팅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피팅으로 선택하면은 아래쪽에 자동으로 엘보우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엘보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플랜지나 T 이런 걸 만든다 하면은 해당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엘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90도로 된 친구를 쓸 때도 있고 45도로 된 친구를 쓸 때도 있고 그 외의 각도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마다 이제 적용하는 수식이 다르거나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밀리에 적용된 수식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참조 평면을 왼쪽에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선을 하나 작성해 주겠습니다. 해당 치수에는 이제 레이블을 적용할 건데 해당 레이블 이름은 이제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 그냥 센터 투 엔드라고 적어놨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패밀리들 보면 그냥 C2E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센터 투 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 인스턴스로 해서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는 이렇게 각도가 변경되면서 형상이 바뀌는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친구가 이제 참조 평면이 아니라 참조선이라는 친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선 같은 경우에는 참조선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축키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 엘보우나 아니면은 가끔 카페 정문 쪽에 있는 폴딩 도어 이런 경우를 작성할 때 가끔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참조 평면을 쓰는 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참조선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참조선이
뭐 이것저것 포함하고 있는 친구긴 한데 다루기도 좀 번거롭고 3D 상에서도 표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중심에서 사실 각도는 상관없지만 그냥 겹쳐 있으면은 저희가 이 선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약간 그냥 옆으로 빼서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참조 평면을 총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포함되어야 하는 평면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뷰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참조선을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4개의 참조 평면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치수선을 각도 선택해 주시고요. 참조선과 아래쪽 참조 평면을 선택해서 각도를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친구의 각도가 지정됐을 때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이 각도 값에 따라서도 이제 다른 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도 4개 변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각도 해서 작성해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이 center to end라는 파라미터를 작성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820이고 이 친구는 470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줄어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중심점에서는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렇죠. 고정돼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얼라인 해주시고 가로선에다가 이 참조선에 대고 탭 누르셔서 끝점을 구속해 주시고요. 세로 부분에도 탭에서 끝점을 구속시켜 주십니다. 아, 그럼 저 참조선의 끝점을 이제 가로, 세로, 축 가운데 이 원점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의 길이 값이 만약에 변경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끝에 자유롭게 있는 친구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친구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치수선을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이 친구에게도 이제 레이블을 아까 만들어둔 center to end로 해주시면 여기는 고정된 상태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될 형상은 이러한 형상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45도거나 90도거나.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표시되는 것처럼 중심점이 필요한데 그 중심점에 대한 거리값을 대부분의 업체에서 카탈로그에 표현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가시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노테이트에서 심볼릭 라인, 모델 라인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심볼릭 라인을 이용해서 아까 만들어둔 참조선의 끝점에서 직선 방향으로 쭉 가서 선을 하나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참조 평면과 이 선이 교차되는 이 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호가 생기는 그런 형상으로 작성된다고 보시면 이 친구는 언제나 이 참조선에 대해서 직교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치수선 각도 선택해 주시고 90도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 각도가 조절이 되거나 길이가 이제 변경이 돼도 항상 저 선이 90도인 채로 이렇게 고정돼서 움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조선의 각도를 다시 변경해 봐도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친구도 길이에 대한 고정을 줬듯이 이 친구도 이 참조선에 해당 심볼선의 끝점 선택해서 구속해 주시고요.
반대로 이 참조선의 끝점에 이 모델선도, 이 심볼릭 라인도 구속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의 각도가 변화가 돼도 이 친구는 항상 여기가 고정된 상태로 왔다 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파이프의 피팅을 그리기 위한 밑바탕을 그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스윕 선택해 주시고 경로 그리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끝을 이루는 호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 중심점을 저희가 그려놨기 때문에 네. 중심선 선택하시고 끝점에서 끝점까지. 되게 쉽게 홀을 그렸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아까부터 했던 것처럼 이 선들은 항상 이 안에서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에 대해서도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렬해서 밑에 선에 이 호의 끝점 그리고 이 센터 투 엔드의 끝면에 끝점을 다시 구속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해도 이 친구는 언제나 이 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도 걸었던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참조선의 이 호의 끝점을 구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볼선에 해당 호의 끝점을 구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양 끝점을 기준으로 이제 선들이 뭐 참조 선들이 더 이렇게 길어지거나 각도가 변경되거나 해도 이게 호가 이제 더 길어지고 늘어나는 게 구속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스윕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번째 그린 경로의 중심에 이제 프로파일을 작성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항상 쓰던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닌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3D 뷰에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스윕 경로 작성은 끝났기 때문에 경로 작성은 종료해 주시고요. 에디트 프로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적합한 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3D 뷰나 백, 레프트 막 모든 뷰가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친구와 평행한 뷰가 없기 때문에 일단 3D 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D 뷰로 넘어가면은 모든 작업은 이 선분들이 해당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을 선택해 주시고 하면 3D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3D에서 작성하는 게 좀 불편하다. 나는 좀 평면식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뷰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거는 늘어나지 않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한 번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워크플레인 뷰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것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뭐 치수선을 작성하거나 하는 건 안 돼요. 그 대신 프로파일 작성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을 선택해 주시고 중심점에서 이런 식으로 원을 작성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와 동일하게 네.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참조 평면을 그리지 않아도 저걸 통해서도 이제 참조 평면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뷰어에서 사용할 건 끝났기 때문에 뷰어를 닫아주시고요. 해당 참조 평면을 저희가 보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쇼도 꺼주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 아이콘을 보면서도 써볼 생각은 안 했는데 되게 편한 기능이네요. 예, 이 3D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이제 평면상으로 된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뷰어를 가끔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도 이제 지름이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친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친구에게도 치수선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DI 하시고 사실 지름을 하시거나 반지름을 하시거나 상관은 없어요. 네. 본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서 저는 이번에는 지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이죠. 반지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반지름 친구 같은 경우도 레이블 신규 작성하셔서 반지름 인스턴스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작성하셨으면 프로파일 완료하시고 스윕 완료 하시면 3D에서 봤을 때 45도 엘보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친구를 나중에 실제로도 사용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KS 규격에 있는 그런 치수들을 이번에 좀 알아와 봤어요. 그래서 KS 규격상에 있는 기본적으로 호칭경 베개일 때의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름이 100,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경이 100일 때 네. 이제 외경이 114.3mm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가 152.4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90도일 때, 90도일 때 이렇고요. 이 친구가 45도일 때는 63.1이라는 이런 치수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친구는 이 두 가지의 별도의 차이점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직접 만드시는 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일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속성 정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각도에 대한 거는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죠. 반지름과 이제 외경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작성해서 지름으로 해서 인스턴스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외경도 외경도 만들어 주시고 네. 지금 저희가 반지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름이랑 그리고 외경으로 해서 더 추가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지름이 있으면은 반지름도 같이 있는 편이 나중에 편집하거나 할 때 훨씬 유용해요. 그래서 이 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에는 별도로 아웃 라디우스라고 하나 더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 편하게 사실 정리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네. 보기 편하게 일단 정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반지름으로 쓴 이 친구의 반지름은 사실 그 호칭경에 대한 반지름이 아니라 외경에 대한 반지름을 작성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잠깐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값으로 하나 바꿔주시고요. 네. 다시 수입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이 라디우스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그냥 아웃 라디우스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요. 그리고 지름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2배가 되면 되겠죠. 2배가 되면 되겠고요. 외경의 지름도 외부 반지름의 2배가 되면 네.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네. 지름만 알고 반지름을 그냥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나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특정 버전에서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데 네. 이 형상의 사이즈가 따라오지 않는 오류가 간간히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우선이 돼서 반지름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오류가 덜 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치수값을 알아놨기 때문에 네. 지름은 호칭경 100이고요. 이때 외경은 114.3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터 투 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를 작성할 때 저희가
설정한 각도에 따라서 뭐 if 수식을 활용해서도 넣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토데스크에서 활용하는 방식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토데스크에서는 요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외경에 따라서 바뀌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외경 곱하기 탄젠트 각도 나누기 2 정도로 해서 적용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47.4로 줄었죠. 그러네요. 지구를 90으로 높이게 되면 114.4 비슷한 유사한 값이 나오게 되죠. 네. 뭐 사실상 이 센터 투 엔더 값이랑은 좀 멀긴 한데 오토데스크에서 기본 제공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주시면 시스템 패밀리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비슷한 형상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형상까지는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커넥터를 추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탭에서 파이프 커넥터를 선택해서 배관이 실제로 연결될 양쪽 면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커넥터 두 개를 다 선택하시고 보시면 지금 해당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지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하셔서 이제 반지름을 지정해 주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름으로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호칭경에 대한 지름을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매개 변수 연관 버튼 누르시고 다이아미터 선택해서 OK 해주겠습니다. 커넥터에 들어가는 지수는 이제 호칭경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커넥터에 이제 호칭경을 매칭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외경을 쓰면은 안 되는 건가요? 외경을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네. 외경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프로젝트 파일에서 사용하실 때 배관에 있는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치수를 전부 외경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상은 작성이 됐고요. 네. 여기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서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사실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엘보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넥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거나 여기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거는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커넥터가 3개 이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선택해 보시면은 위쪽에 링크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커넥터 기능을 활성해 주시고 두 친구를 선택해 주시면은 가운데 화살표 모양으로 이 커넥터와 이 커넥터가 연결되었다라는 표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친구는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엘보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커넥터가 서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저게 연결이 된 게 중요한 건가요? 시스템 연결을 사용할 때 사용된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게 없을 때도 시스템상 연결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평면에서 지정을 해둔 각도 값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각도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연관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밀리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패밀리를 만들 때 썼던 이 심볼선 네. 이 친구가 프로젝트 파일에 들고 갔을 때도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는 사실 패밀리상에선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 가시성에서 그냥 가시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3D 뷰에서 보시면은 지금 센터 투 엔드 해서 뭔가 치수선이 하나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참조선이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네. 여기서
VV 혹은 VG 해서 가시성 그래픽 들어가 주시고 참조 카테고리에서 참조선을 꺼주시고 OK 하시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패밀리 편집에서 가시성 설정을 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일로 들고 올 경우에는 여기서 적용한 가시성 설정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이런 형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치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치수가 달려있는 참조선 자체를 이제 안 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배관 쪽 프로젝트 파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상세도가 낮음이나 중간일 때는 선 형상으로 표현이 되고요. 네, 그렇죠. 높음일 때는 이런 덩어리 형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보우도 동일하게 그거에 맞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 형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상세도가 높음일 때만 표현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왼쪽에 가시성 그래픽 덮어쓰기에서 에디트 눌러주시고 상세 레벨을 높음에서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친구 상세 레벨이 높을 때만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패밀리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가시성 설정을 해도 나머지 친구들이 다 확인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가시성 미리 보기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상세도가 낮거나 중간일 때 표현될 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3D에서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모델선을 작성을 해줄 거고요. 모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수입 경로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심점에서 끝점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입 경로를 지정했을 때랑 동일하게 얼라인 하셔서 굴복을 해줘야겠죠. 네. 해주면 동일하게 따라오는 형상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도가 낮을 때 표현될 모델선도 작성을 해줬고요. 해당 모델선에도 가시성 그래픽 덮어쓰기 들어가셔서 이 친구는 낮거나 중간일 때만 표현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높을 때만 3D 모델이 보이는 걸로 되는 거죠. 미리 보기 들어가서 상세도가 낮을 때는 선만 보이고 네. 중간일 때도 선만 보이고 높을 때는 형상이 전체가 보이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에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엘보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너무 툭툭툭툭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어려운 건데도 어렵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 참조 평면을 쓴 것도 그렇지만 참조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봤었고, 그리고 커넥터를 다는 것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수입에서 참조 평면이 없는데 워크 플랜을 이렇게 딱 띄워서 보는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패밀리를 작성하시면서 참조 평면을 매번 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렸어야만 했는데 그런 거 없이도 워크 플랜으로 좀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꿀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매기면서 심화편 4편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앞에 다음 편 5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화와 4화에서 저희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수식을 넣어서 매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제 5화와 6화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이즈 룩업이라고 하는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을 이용을 해서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패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라는 것과
복합 패밀리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내용들을 다 녹여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5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